자, 5-1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 조건일 때 이렇게 된 거는 q가 지금 가정이고 p가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럼 q가 p이기 위한 참인 조건이기 때문에 q가 p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는 겁니다. q를 만족하는 q는 근데 그림은 대략 이런 느낌이죠. 이게 D글자 모양. 양쪽 끝값을 가지며 얘 A 플러스 1, 얘는 5. 이런 모양이고, 다음 P는 양쪽 끝값을 갖지 않으며 이렇게 왼쪽에 마이너스 3, 오른쪽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있는 이렇게 D글자 모양의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Q가 왼쪽에 있는 P에 포함돼도 그리려면 그림은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Q가 A 플러스 1, 5. 여기를 포함하는 P. 포함하게 그리려면, 근데 그림의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A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고, 동시에 왼쪽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5보다는 오른쪽 커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는 등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등호가 붙냐 안 붙냐. 등호 붙냐 안 붙냐는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웬만하면 등호 붙는다고 그랬죠. 근데 안 붙는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포함이 되는 작은 애는 이 값을 가지는데 포함을 해야 되는 큰 애가 이 값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그림일 때는 이게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은 거는 값을 갖고 있는 부분을 큰 게 안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례가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위에 있는 이 케이스는 얘랑 같아지면 됩니까? 근데, 아니, 포함되는 애는 가지고 있는데, 포함을 해야 되는 애는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등호 없이. 그럼 이쪽은요? 이쪽도 그러네요. 포함이 되는 등호가 있는데, 포함을 해야 되는 애는 등호가 없는 상태라 같아지면 네, 오히려 제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범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등호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A는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얘가 일로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면 4가 남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따라서 A 실수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5-4번.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0.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P가 2차 부등식이죠? 이렇게. 어떤 2차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보통 해가 있다면 저 해는 부등식을 구해서 답을 정리해보면 큰 잡작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납P가 아닌 것이, 이번엔 납P면 또 반대로 얘 2차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겠죠? 걔가 Q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Q의 개수가 32개 있다. 이 문제 좀 어렵네요. 문제 어렵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게 납P가 납Q에 이렇게 포함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Q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집합 Q의 개수가 32개.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그러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최대 10개예요. 10개 중에 낙Q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32개랍니다. 그럼 Q의 집합의 개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Q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K개라고 합시다.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P라고 합시다. P를 K라고 두는 게 나을까요? 납P니까 그냥 납P의 개수로 할게요.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의 개수가 K개라고 합시다. 이거요. P의 여집합. 그 원소의 개수가 K개. 갑자기 원소의 개수는 왜 따지십니까? 집합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집합이 낼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근데 그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려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쪽에서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다 이렇게 배웠었으니까. 근데 납P의 원소의 개수가 P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가 K개일 때 그러면 Q라는 집합은 Q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총 2의 10제곱 중에 여기는 이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몇 개가 됐든 간에 납P의 원소의 개수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 포함 관계가 납P가 Q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Q는 납P의 모든 원소인 K개를 다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배운 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죠. 2의 10제곱 마이너스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그랬더니 그 원소의 개수 Q가 32개. 32개는 2의 5제곱이잖아요. 따라서 K 값은 5가 되네요. 그럼 총 10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P가 아닌 게 5개면 P인 것도 5개죠. 그렇게 따지면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도 5개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려운 게 여기까지만 또 해결하면 안 되고 그 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가 뭐냐면 그럼 이제 P를 분석해야 됩니다. P가 J죠. 근데 저 P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답니다. 감이 안 잡히네요. A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 푼 적 있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있죠? 이 2차 부등식 풀 때는 보통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x-1, x-2 그리고 2차식 0보다 작으면 큰큰 작작 사이값 중에 사이값 그럼 1 이상, x는 2 이하 이렇게 답을 구했는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뭐였냐면 좌변에 있는 이 2차식을 함수 구조로 바꾸죠. 이렇게. 우변에 있는 0을 함수 구조로 이렇게 바꾸죠. 원래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함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y는 0은 x축이 되죠.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는데 얘는 근을 1과 2에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x축이고. 물어본 게 뭐냐면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은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본다면 포물선이 x축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프끼리 작거나 같다는 표현은 좀 한글식 표현에서는 좀 어색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2차식이 0보다 작다는 표현은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은 만나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범위들라는 얘기지. 근데 이 범위는 뭐 선에다 선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보통은 이제 그림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여기는 이 색칠한 범위 안에 있는 x값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그게 이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 얘가 부등호가 반대였다 칩시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2차식이 x축 위에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이 범위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큰큰 작작이에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큰큰 작작이죠. 사이값과 큰큰 작작은 지금처럼 뭐 할 수 있냐면 그래프적인 해석에 교점의 x좌표를 가지고 그 사이값 혹은 외부에 있는 값 이걸 통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 밑에 있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부등식으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A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쟤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몇 개죠?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합니까? 근의 개수가 이 범위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P 요 2차 부등식이죠.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5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구간 안을 만족하는 이 범위를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은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는 구간이 5개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실수 x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나야 근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 포물선은 가운데 축이 어디냐면 4에 있잖아요. x4. x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줘.
그렇죠? x4를 기준 좌우 대칭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P가 뭐였냐면 2차 부등식이 x축,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거니까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는 게 P예요. 이해되니? 여기가 P라고. 여기가 이 빨간색 부분이 P 땅이야, P 땅. 그럼 여기는 이 노란색 부분은, 여기는 이 연두색 부분, 이 색깔 연두색? 이 부분은 P의 여집합 땅이라는 뜻이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P의 여집합 땅도 5개고 P 땅도 5개의 원소를 가져야 돼요. 얘는 축이 있으니까 축을 기준으로 이쪽을 좀 세는 게 좀 더 편해 보여서 이쪽을 먼저 셀게요. P의 여집합. 여기 안에 P의 여집합이면 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 원소가 5개, 실수 5개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실수는 지금 X는 1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가 5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5개가 되냐면 일단 여기 4가 있죠.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에 한 칸, 오른쪽 한 칸에 2와 3이 있을 거예요. 3과 5인가요? 3과 5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3개가 됐죠. 이 범위 안에 5개가 들어가, 자연수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2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대칭 관계로 그럼 6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5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P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P 여집합의 원소는 2, 3, 4, 5, 6. 이렇게. 자, 그럼 그렇다면 자연수 중에 1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수 중에 7, 8, 9, 10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P의 원소 5개가 되며 P 집합은 1, 7, 8, 9, 10 이렇게 총 5개의 원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무슨 내용인지 대략 이제 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긴 됐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P나 P 여집합이 이런 원소들을 갖기 위한 지금은 A의 범위를 A의 값에 합을 구하는 건데 그럼 A는 어떻게 구하죠가 되는 거죠. A는 어떻게 구하죠?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다 하신 건데 마지막 마무리가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그림이 성립하려면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F1이라고 합시다. 이 식을 F라고 할게요. 요 2차 식을 fx라고 한다면 그 f1의 값은 x축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양수값이 돼야 되고 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2는 음수가 되면 됩니다.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f1은 양수, f2는 음수. 그러면 딱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선생님, 얘네들만 왜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은 안 따집니까?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지금상 여기 이 그림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조건거는 2가 됐다면, 그럼 여기서도 조건을 만족해야 될 텐데 왜 여기는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포물선이기 때문에요. 포물선이라 얘는 4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대칭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1이 양수, 2가 음수라면 6은 음수, 당연히 7은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숫자 큰 걸 두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 또 나올 테니까. 결론은 왼쪽만 따지면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저절로 성립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F1을 계산합니다. 저희도 1 집어넣어야 되죠. F는 저기 말한 2차식이에요. 1, 마이너스 8, 플러스 A, 얘는 양수. F2, 저희도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8, 16, 플러스 A, 얘는 음수. 얘는 X 위에 써야 되고 얘는 X 아래에 써야 되니까 양은만 구면 되지 0은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A 값이 7보다 크다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A 값이 12보다 작다가 되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A 값이에요. 그럼 7보다 크고 A는 12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8, 9, 10,
1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합치면 20, 30, 38.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아직 여러분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난이되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습이 좀 많이 돼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연습이 좀 아직은 덜 돼 있는 집합 명제에 대한 개념이나 아직 2차 분응식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직 확실히 연습이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전에 배운 적이 있고 간단한 연습문제를 풀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그래프의 구조를 묻는 저런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아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드릴게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살을 붙여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딱 요약해서 이제 한번 설명 드리셨으니까 요약해서 납피가 Q에 포함된다는 뜻은 P의 여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돼야 되고 그 Q의 개수가 32개가 되려면 Q의 원소의 개수는 총 5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2의 전체 10제곱, 전체 부분 집합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P의 여집합 개수를 빼냈더니 이게 Q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K 값이 5라는 거를 알아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P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거나 아니면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5개인 걸 알 수 있어요. 합쳐서 어쨌든 다 10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P를 본다는 얘기죠. 근데 2차 분응식을 풀려고 했더니 A가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시도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적인 측면을 옮기겠다는 얘기죠. 아래로 그룹한 포물선이고 분명히 실근 X가 자연수 값이잖아요. 실수 자연수인 X가 5개씩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X가 만나게 일단 그려주고 이 포물선은 가운데 있는 X값 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P라는 거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5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부등식의 반대 범위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는 P의 여집합을 만족하는 자연수 X도 5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P의 여집합의 땅이 어디냐면 여기더라는 얘기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근데 여기 안에 자연수가 5개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4가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어요. X값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안에 자연수가 5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5개 자연수. 4가 있고 그럼 좌우에 각각 3과 5를 가져가면 3개. 5개 되려면 또 하나 더. 여기 2, 여기 6까지 가져가면 정확히 5개예요. 2, 3, 4, 5, 2, 3, 4, 5, 6. 그럼 따라서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자연수 개수는 1, 7, 8, 9, 10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이 그림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딱 저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 개념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고 2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음수가 된다. 이게 성립해야 된다. 근데 왜 여기만 따지고 나머지는 따지지 않느냐라는 건데 말한 대로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이 포물선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이 양음의 관계가 딱 이렇게 성립한다면 왼쪽에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다면 대칭 관계로 여기 7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왼쪽 3칸 오른쪽 3칸이니까 여기 2가 있다면 왼쪽 2칸 그럼 오른쪽 2칸에 6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양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양음도 똑같이 성립할 거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을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왼쪽만 따져주면 대칭 관계라 우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도 당연히 성립할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가운데는 왜 안 합니까? 여기만 성립하게 되면 말한 대로 좌우 대칭이 성립하게 되고 좌우 대칭이 성립하면 가운데 있는 값은 당연히 자연수 값이 누가 봐도 3, 4, 5, 6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만 따져주면 사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나열할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조사해서 이 부등식, 간단한 1차 부등식이었죠? 이걸 집어넣어서 간단한 A의 범위를 찾아서 정답을 구해봤더니 아까 이렇게 A 값이 4개 나오더라는 뜻이에요. 자, 얘입니다. 전체 집합에 의해서 X는 여기 있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라는 얘기죠. 참인명제를 고르시오. 기억, 모든 X에 대해서란 말이 나오면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전체랑 같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 하나도 예외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이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여기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대값,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절대값이 0보다 큽니까? 그러면 아니네요.
x 0 같은 경우가 발레잖아. 절대값 x가 0보다 크지 않는 발레가 존재해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발레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기억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있는 조건이 뭐이면 되죠?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돼.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만 하면 그 어떤이 걔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곱해서 4보다 큰 x가 여기 존재합니까? 물어보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저 x는 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이 두 숫자들은 제곱하면 4를 넘어가죠. 그럼 이 어떤에다가 이 숫자를 갖다 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이너스 3은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 성립하잖아. 어떤 3은 주어져 있는 저 원소 중에 어떤 3이라는 숫자는 제곱했더니 4보다 커진다. 성립하잖아. 이건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 붙으면 이 조건이 전체가 돼야 되고 어떤이 붙으면 이 조건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그럼 그런 개념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2x-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풀어봅시다. 3 이하냐고 묻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3 이하의 원소입니까? 네, 맞네요. 3 이하 아닌 건 없잖아요. 그럼 어떤이란 말이 붙었으니 이제 이게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죠? 이 길로 넘어가면 x는 4이다. 이 4라는 값은 이 조건을 만족한 x입니까? 했더니 4는 저기 원소에 없네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공집합인 거예요. 저걸 만족하는 x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원소를 갖지 않는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조차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6-1번. 네, 여기 있는 원소를 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3x-1가 7보다 작다고 성립해야 되죠. 그럼 뒤에 있는 얘가 전체 집합이잖아요. 얘가 전체 집합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이 모든 x라는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얘가 뒤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성립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모든 집합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문장이 참이 되겠죠. 그래야 모든이 이 문장을 만족해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3x-7이 기억. 넘어가면 x는 3보다 작다가 되죠. 주어져 있는 모든 x가 3보다 작은 원소 안에 포함됐습니까를 물어보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죠. 3보다 다 작잖아요. 니은 어떤 x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x는 뒤에 있는 집합이 공집합이죠. 공집합이 아니면 됩니다. 뒤에 있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 중에 공집합이 아닌 원소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어떤 x가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문장은 참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x가 절대값이 2보다 크다? 그럼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지금 저 조건에서 본다면 없죠. 여기다 아무데나 쓰면 안 되죠? 네, 없어요. 저 중에 절대값이 어떤 x든 어떤 집합이든 간에 여기 절대값이 2 이상인 거면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집합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없잖아요. 공집합이네요. 니은은 틀린 거죠. 디귿 어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디귿 이를 넘겨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큰 작작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여기는 어떤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집합이면 포함할 원소가 없으니까 어떤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조건 중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은 일단 없고요. 1보다 큰 값은 있습니다. 이 어떤이 2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2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답이 되는 거죠. 기억 디귿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 어떤 x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x가 이 조건을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전체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절대값은 두 가지잖아요. 0 이상일 때는 x로 나오고 절대값 x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누구죠? 0, 1입니다.
0, 1, 2일 때는 x로 나올 텐데 그럼 식이 x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는 0.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죠. 0보다 작은 x 중에 이걸 만족합니까?를 묻는 겁니다. 근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요. 0보다 작은 x는 뭐 있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참이 되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나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이럴 때 밑에 거는 두 개 다 되는데 위 거를 봅시다. x가 0 이상일 때는 0 이상일 때 그때는 0, 1, 2 이 세 가지 원소를 갖게 되는 조건이죠.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 x는 0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모든 x 할 때 모든 0 이상의 양수값은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합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네요. 만족하지 않네요. 0 빼놓고는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발레가 있어요. 1 같은 거. 만약 x가 1이었다면 1은 여기 안에 포함됐으니까요. 1은 절대값 1과 마이너스 1이 같으냐 물어봤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발레가 존재한다는 뜻은 명제가 참이 아니게 존재하니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지금만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연수 A에 대해서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참이 되도록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모든 양의 실수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서 끊어서 보면 모든 양의 실수, X가 양수이다라는 조건이죠. 이 조건. 뭐 좀 더 정확히 쓰게 되면 여기까지는 X바 X는 집합 좀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집합이에요. 뒤는 X바 X는 넘어가면 A-3보다는 크다. 이런 조건이죠. 여기를 만족하는 어떤 모든 양의 실수인 X가 이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모든 X가 여기 안에 있어야 이 문장이 참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얘에 포함되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된다라고 배웠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쓰니까 조금 그렇죠. 이게 부등식 같은 경우는 포함관계를 나타내기 좀 어렵고 그럴 때 그렇게 쓸 때 쓰라고 있는 게 수직선이잖아요.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그럼 얘부터 먼저 그릴게요. 색깔을 만약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 모양을 보면 크다가 되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을 포함하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네요. A 빼기 3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래야 포함이 성립할 테니까. 그럼에 따라서 A 빼기 3은 0보다 작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등호가 성립합니까 했는데 이건 성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될 때는 조그만 게 색칠되어 있는데 큰 게 없을 때만 등호가 안 되고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문제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A는 1, 2, 3. 문제의 정답은 3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대우라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명제 참가질 판단할 때 뭐 직관적 이해, 두 번째는 진리집합 포함 관계, 세 번째가 이 대우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주어진 명제와 명제의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고 거짓이면 원명제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역대우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건이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명제 역을 취하랍니다. 역 보통 영어로 리버스죠?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라고요? 저 명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근데 뒤집는 겁니다. 그럼 가정결례의 위치를 뒤바꾸면 된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P이면 Q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Q이면 P다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주어진 명제 역입니다.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P이면 Q이다 역은 Q이면 P다가 되고 Q이면 P다 역은 P이면 Q다가 돼요. 가정결례의 위치가 뒤바뀐다. 그게 역의 관계고. 그 다음은 요즘은 이 단어 잘 안 쓰거든요. 교과에 없어요. 없는데 보통 부정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부정. 근데 영어로, 한자어로는 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라는 뜻인데, 선생님 한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런 단어를 예전에 썼었어요. 자, 이 이는 뭐냐면, 주어진 명제 말 그대로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부정. 여기에 부정을 취하시오? 납피이면, 낙큐이다. 이게 주어진 명제에 부정을 취한 거죠. 이걸 보통 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색깔을 좀씩 달래야 그랬나요? 서로 구분되어야 되니까.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네. 여기 파란색의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이걸 대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것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얘,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왼쪽 아래에 있는 얘네가 서로 대우 관계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좌우로는 여기고 위아래는 부정이고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은 대우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 역을 쓰시든지 위에 있는 거에 부정을 쓰시든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거에 역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부정을 취하거나 여기에 역 앞뒤를 바꾸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예가 나오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이들입니다. 나머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이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원래 명제 역은 참 거짓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와 그 역은 참과 거짓이 상황상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거짓이 참과 거짓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예를 들었던 2의 약수는 4의 약수입니까? 참이죠. 근데 반대로 그 역을 취해요. 4의 약수는 2의 약수입니까? 그럼 참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x제곱이 0 이상이다. 근데 여기는 그 x는 실수이다. x제곱이 0보다 큰 같으면 실수 맞죠. 근데 앞뒤로 x제곱이 0보다 같으면 0보다 같은 것 같으면 그 x는 실수입니까? 맞는 말인데 그걸 뒤집어요. 실수이면 그 실수 x를 제곱하면 0보다 큰 것 같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좌우로 바꿔도 답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은 참과 거짓이 동일하다 말하기 어렵고 여기는 부정도 참과 거짓이 얘는 다르죠. 주어진 원래 명제를 부정했으니까요. 근데 대우는 참과 거짓이 동일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 명제 참고지 좀 어려워.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대우가 얘랑 참고가 똑같으니까. 그럼 대우는 뭡니까? 그랬더니 대우는 주어진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면 그게 대우가 되는 겁니다.
뭐 부정을 먼저 하냐, 역을 먼저 나중에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그냥 같이 하면 돼요. 부정과 역을 동시에 취한 것을 앞으로 우리는 대우라 부른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단 논법. 삼단 논법은 3단. 이제 세 개의 단계를 거치겠다는 얘기죠. 논법. 논리를 풀어간다는 뜻이죠.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 3단 논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사실은 나는 천안아산 사람이야. 천안아산 사람은 나는 천안아산 사람이에요. 근데 천안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천안아산에 포함되는 사람이고 천안아산은 대한민국에 포함됐으니까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 거예요. 따라서 Q를 통해서 미안합니다.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Q를 통해서 P면 R이다도 참이 됩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근데 3단 논법은 여기서 이제 멈추시면 안 되고 좀 더 진행해야 되는데 주어진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에 뭐도 참이라고요? 대우도 참이 된다.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다. 얘도 참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것도 참이 될 겁니다.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그럼 이게 참이라면 이거의 역과 부정인 not R이 not P가 된다도 참이 돼요. 결국 실제로 문제는 두 개밖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조건을 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개 참임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3단 논법을 가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단어는. 근데 내용은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아서 자, 여기는 충분 필요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앞쪽 두 개 3단 논법까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번. xy가 3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3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거죠. 일단 역을 한번 구해볼까요? 역. x는 1이 아니다. 또는 x는 y는 3이 아니다. 이면 x, y는 3이 아닙니까?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역이에요. 대우는 앞뒤에 바뀌면서 부정을 취하죠. 그럼 x는 1이 아니다의 부정은 x는 1이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y는 3이다. 그러면 앞쪽에 뒤로 오면서 부정이 되죠. x, y는 3이다. 자, 대우부터 해봅시다. 대우는 참입니까? 이건 그냥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x가 1, 동시에 y가 3이면 곱하면 3입니까? 참. 따라서 원래 명제도 그래서 참. 이럴 때 대우를 쓴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저렇게 부정이 너무 부정이 심하게 취해져 있으면 사실 숫자 범위를 계산하기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힘듭니다. x, y가 3이 아니면 그럼 곱해서 3이 아닐 수가 엄청 많잖아. 그 중에 또 x가 1이 아닐 수도 엄청 많고 y가 3이 아닐 수도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일일이 따지려니까 너무 숫자도 많고 예외가 있는 걸 또 고려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정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처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저 부정을 지우면서 참거짓이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대우입니다. 주어진 명제 대우 취했더니 아주 간단해, 굉장히 단순해지죠. 참인데? 아, 그럼 원래 명제 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거짓 중에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는 역 봅시다. 0은 취했죠? 그럼 이 명제는 참입니까? x가 1이 아니에요. y가 3이 아니에요. 그럼 x, y는 3이 아닌 겁니까? 봐봐. 지금 우리는 지금 뭐를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냐면
책에서는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이 역이 참 거짓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지금도 보면 역이 너무 부정이 많잖아. 머리가 아프더라는 얘기죠. 그럼 역의 대우인, 주어진 명제, 부정인, 얘를 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걔네들은 또 대학생으로 대우가 성립하니까 이게 참 거짓이냐 물어봤는데 아우 뭐 아닌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 물론 본인이 이건 난 금방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부정이 많으면 헷갈리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 명제에 다시 대우를 구해보세요. 그럼 xy가 3이면 x는 1, y는 3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가요? 아닌 거 엄청 많잖아. 곱해서 3이 되는 게 1, 3만 있어? 숫자를 바꿔도 괜찮아요. 3, 1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괜찮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도 괜찮고 정수 아니고 소수, 분수 따지면 무수히 많잖아요. 유리수, 무리수까지 다 따지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역도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2번. 근데 죄송한데 이건 여러분 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 말하고 참거짓 판단하고 대우 말하고 참거짓 판단하고 그래서 대우를 가지고 원래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씩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여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7-4번만 해봐. 지금 학원생활 원데이 투데이 하시는 겁니까? 두 조건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돼야 돼요. 이거의 역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아니고 그럼 이거의 역이면 Q이면 P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니까 가운데 이렇게 두 줄로 그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Q이면 P다가 참이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Q라는 이거의 진리집합 조건 Q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Q가 P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Q,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1, 3. 얘는 색칠되어 있고요. 이게 Q, 얘는 P. 절대값 풀어보면 절대값 x-a를 풀면 x-a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죠. 양쪽 a를 더하게 되면 양쪽 끝값의 범위를 갖게 되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얘가 a-3, 얘가 a 플러스 3.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이게 p. 근데 지금은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디귿자 모양을 배치할 때 얘 그림을 파란색으로 그린다면 파란색이 이 파란색 q가 이 노란색 p에 완전히 포함되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a 플러스 p. 이건 문제, 이런 관계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죠. 이제 풀면 됩니다. 왼쪽에 포함 관계 a-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해. 되는 걸 고민하면 헷갈린다. 3개나 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안 되는 거. 이거 혹시 등호 붙으면 안 되는 건가? 등호 붙으면 안 되는 케이스는 작은 게 있을 때 색칠돼 있고 큰 거는 색칠 안 됐을 때 빼놓고는 다 등호 붙는다고 그랬죠. 그 등호 붙어요. 그 케이스는 아니니까. 얘는 그 케이스 아니죠. 작은 건 가졌는데 큰 건 안 가졌다. 큰 게 가져면 무조건 등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동시에 푸는 거죠. 넘어가면 a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넘어가면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0, 1, 2 3개가 정답이다. PQR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랍니다. 기억, 두 명제, P면 낙Q이다. 그 다음에 나달이면 P다가 모두 참이면 P면 R도 참입니까? 자, 기억하는 거 잘 보세요. P면 낙Q이다가 참이래요. 나달이면 Q이다도 참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를 보셔야 되냐면
두 개 위아래 두 개 문장 중에 알파벳이 겹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걔가 다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Q가 겹치네요. 근데 문제는 얘는 낙Q인데 얘는 그냥 Q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을지를 고민해내려면 이 명제 대우를 일단 각자 치워놓으세요. 여기 대우 Q이면 낙P이다. 왜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있으니까. 얘도 낙Q이면 R이다가 참이 돼요. 그럼 이 네 개를 가지고 적절히 어떻게 이을 건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죠? 얘네 둘을 가볍게 이렇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쟤네들을 가볍게 이어가면 이 말이 나오죠? P이면 낙Q이다가 참인데 낙Q는 R이다가 참이 되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P이면 여기는 낙Q를 가지고 서로 다리가 되죠?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럼 P는 R이다 성립하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나달이면 나피다도 참이 됩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알려진 바 이 6개 명제만 참인 거지 나머지는 참이라고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 6개만 정확히 참이에요. 왜 우리가 배운 대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잖아. 근데 역과 부정이 같다 다르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개만 딱 알려진 대로 참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그거는 참이라 보기, 항상 참이라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말이 있나요? 라는 문제 여기 있네요.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P이면 Q이다도 참 R이면 낙Q이다도 참. 얘도 이제 Q가 서로 다 역할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명제 대우를 취합시다. 낙Q이면 나피이다. 여기는 Q이면 나달이다. 어떻게 있죠? 이렇게 이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P이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따라서 P이면 나달이다도 성립하고 이거의 대우인 R이면 나피이다도 성립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R이면 나피입니까?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디귿, 마지막 디귿 합시다. P이면 나달이다. Q이면 R이다. 이번엔 R이 겹치죠? R을 잘 보셔야 돼요. R이면 나피이다. 나달이면 낙Q이다. 네. 뭐 이렇게 이어도 되고 이렇게 이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렇게 이으면 나온 답에 대우를 취하면 이쪽이 나올 테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P이면 나달을 거쳐서 낙Q로 가죠. 낙Q이다도 참이 된다. 그러므로 Q이면 나피이다도 참이 된다. 낙Q이면 P이다 있나요? 이거는 없네요. 낙Q이면 P이다는 여기에 대우야. 근데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명제 역도 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확실히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확실히 참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랬었죠? 네. 자, 시간상. 여기 3단 논법은 여러분이 좀 해보시는 걸로 합시다. 시간상. 이걸로 끝내야 되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함인 건데, 보통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건 포함관계 보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에요. 이걸 따지는데 이렇게 가는 관계 있죠? P면 Q이다라는 문장을 읽어요. 그랬더니 이 문장이 참이야. 보통 앞으로 참을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우리 이런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Q이면 P이다. 무슨 말이죠? 이 명제에 역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P가 가정, Q가 결론인데 이 명제에 역을 취하면 Q가 가정, P가 결론이 되죠. P면 Q이다는 참이야. 근데 Q이면 P이다가 거짓이야. 이럴 때 앞으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이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셨습니까? 자, 이제 이거 정리해서 관계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야. 이런 명제를 P는 Q이기 위한,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럼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에요.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반대로 그랬더니 여기 참이야. 이런 케이스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P는 Q이기 위한 참이에요. 근데 Q도 P이기 위한 참이야. 둘 다 참이야. 그럼 이랬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고 불러요. 충분 필요라는 단어 없습니다. 필요 충분이 정확한 단어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왜 헷갈리냐면 전제가 처음에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누가 가정인지 누가 결론인지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두 개 뭐뭐이면 뭐뭐이다 할 때 이런 말에 보면 누가 가정인지 누가 결론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문장 배열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들은 앞뒤 배열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는 순서대로 읽으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 생각하는데 문장을 뒤바꿔놨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볼 수는 없어서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누가 가정이냐, 누가 결론이냐. 어떻게 파악합니까? 보통 가정은 그 가정 앞에 뭐뭐라는 이 내용 있죠. 이게 조건일 겁니다. 걔는, 걔은, 걔이, 걔가, 얘이면 이런 단어 앞에 붙은 얘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앞에 붙는 게 다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뭐뭐이면, 뭐뭐는, 뭐뭐가, 뭐뭐이, 뭐뭐가, 이런 뭐뭐는 이런 말이 붙으면 다 가정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가 보통 결론입니까 하면 뭐뭐이다로 끝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뭐뭐 하기 위해, 위하여, 뭐뭐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 있죠. 사회 배수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먼저 나왔지만 이게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3회 약속하기 위한. 그럼 이건 가정이 아니고 오히려 결론인 겁니다. 앞뒤가 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사회 약수이기 위한. 이의 약수는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사회 약수이기 위한 이 약수는 무슨 조건입니까?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가정 결론의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가정이 아니고 뒤에는 얘가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문제를 읽으면 얘가 가정처럼 보이고 얘가 결론처럼 보이죠? 그럼 사회 약수는 이 약수에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약수는 사회 약수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한 것처럼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야. 근데 여기 참이네? 그럼 이건 필요겠구나 라고 쓰면 이제 틀린다는 얘기예요.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기 위한이 왜 앞에 있지? 결론이 돼 앞으로 하면 안 되잖아. 뒤로 보내야 돼요. 이의 약수이면 사의 약수이다. 이게 원래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이의 약수는 사의 약수인가? 참이네. 근데 사의 약수는 이의 약수인가? 거짓이네. 명제는 참인데 영은 거짓이야. 그러면 필요 아니고 충분히 되는 거라는 거죠. 아셨죠?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가정 결론의 위치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 주어 앞에 붙은 게 가정, 그다음에 뭐 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거는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조표현,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 충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1번 가정 결론 위치 파악한다. 2번 저 내용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위에는 얘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명제만 참인 거야. 명제만 참. 이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명제만 참. 밑에는 얘는 영만 참. 많이 붙었다는 얘기는 원래 명제는 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만 참. 얘는 둘 다 참이에요. 명제도 참, 역도 참. 둘 다 참. 그러니까 이게 흔히 수학적으로는 동치라고 부르죠. 동치. 그 이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뒤가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문장에 대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앞뒤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게 동치인데 동치인 경우는 필요 충분히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로 가봅시다. 그러면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의한 어떤 조건입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가 뭐를 요구하냐면 P는 P가 가정이구나. Q이기 위한 Q가 결론이구나 라는 거를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P 가정, Q 결론. 그럼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거는 1번 같은 케이스. 이렇게 가는 게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었을 때 x가 0, y가 0이면 x, y 둘 다 0이면 곱하면 0입니까? 맞는 말이죠. 일단 충분히 성립한 거예요. 반대로 x, y가 0이면 둘을 곱해 0이 되면 x도 0이고 y도 0입니까? 이거란 표현은 둘 다란 표현인데 둘을 곱해서 0이 될 때 꼭 둘 다가 0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항상 성립한다 보기 어려우니 거짓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 지금 x, y가 0일 때 x0, y0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근데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x가 1, y가 0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 문장에 대한 표현에 부정이 되는 거죠. x가 0이다, y는 0이다. 둘 다 0이다. 아니, 둘 다 0일 필요는 없다. 그럼 주어진 가정결론 위치를 잡았는데 주어진 명제만 참이 되죠. 명제만 참이 되면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입니까? 충분히 성립합니다. 2번 이렇게 하는 것. x제곱이 y제곱보다 커요. 그럼 x가 y보다 크며 둘 다 양수입니까? 아니죠. 이거 발레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3, y는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제곱은 9, y제곱은 4. 그럼 9가 4보다 크다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반대는 그렇습니까? 반대는 맞겠죠. 둘 다 양수인데 x가 더 큰 양수면 제곱하면 당연히 x제곱이 더 크죠. 그럼 이건 주어진 명제의 0만 참이기 때문에 필요가 됩니다. 3번 x제곱 y제곱의 합이 0입니다. 그러면 절대값도 합의 0이 됩니까? x제곱 y제곱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x도 0이 돼야 되고 y도 0이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x, y가 모두 0이 되면 절대값의 합도 0이 됩니까? 네, 맞는 말이 되죠. 반대로 절대값의 합이 0이다 라는 뜻도 뭘 의미하죠? 둘 다 0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고는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동치잖아. 서로 같은 이치죠? 그럼 반대로 말해도 당연히 참여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주어진 원래 명제도 거짓이고 역도 거짓인 케이스는 그 뭐라 부르나요? 이건 용어가 없어요.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참인 경우만 얘기하지 거짓인 명제는 수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인 경우는 따로 그 이름을 말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참거짓 판단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충분은 필요 충분을 구하라는 이 단원의 핵심은 참거짓 판단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참거짓 판단할 때 첫 번째 직관적 이해, 두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세 번째 대우명제를 이용한다.
그죠? 그 직관적 이해는 보통 어떤 말이 포함되는 거냐면, 발레를 찾는 거 있잖아요. 발레를 찾아본다. 그게 직관적 이해와 같습니다. 발레를 찾았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이게 답이 맞다 안 맞다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예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직관적 이해 안에는 발레를 찾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참가지를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가정결론 위치 먼저 잡으시고 자꾸 빠뜨리는데 가정결론 위치 먼저 잡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다.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게 우선이 안 되면 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전제 조건은 앞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며 그 다음은 명제만 참 충분, 영만 참 필요, 둘 다 참 필요 충분 이 조건을 잘 찾는다. 결론은 이쪽 단원의 문제는 전부 다 참거지 판단 잘하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자 이쪽 대표제 10번 문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라지 P는 낙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항상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PQ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며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죠. 낙 Q는 낙 P이기 위한 필요. 낙 P가 낙 Q하기 위한 조건은 거짓인데 반대로 낙 Q가 낙 P하기 위한 조건은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따라서 포함관계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집합화해야 되기 때문에 낙 P의 집합은 P의 여집합, 낙 Q의 집합은 Q의 여집합. 근데 이쪽은 참이 안 되고 이쪽만 참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포함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부분 집합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부정이 취해진 상태의 포함관계는 좀 여집합의 포함관계 좀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P, 여기는 Q. 양변의 여집합 취하면 포함관계가 마치 부등식의 음수 곱한 것처럼 부등화 반대로 바뀌죠. 아, P가 Q에 포함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그림상 P, Q. 전체 집합.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억. P와 Q의 합집합은 P이냐? 아니죠. Q입니다. P와 Q의 교집합은 Q이냐? 아니죠. P입니다. Q 빼기 P는 공집합이냐? 아니죠. 여기 도넛 모양이 남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리을. 저렇게 부정 많으면, 그러니까 부정의 합집합은, 그러니까 여집합의 합집합 나오면 저건 가볍게 양변의 여집합 취해서 바꿔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집합의 합집합은 별 재미가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어. 근데 여집합, 교집합은 차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둘 다 여집합을 취해서 얘는 드모르간, P, 교집합, Q 여집합. 전체 여집합, 공집합. P-Q? 공집합.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리을. 자, 리을도 보세요. 리음도 보세요. 자리가. 네. 이거 살짝 지울까요? 너무 필기를 급하다는 이유로 막 개판으로 하고 있네요. 드모르간을 써봅시다. 보통 드모르간 내려오는 데 많이 쓰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도 쓸 수 있어요.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럼 이럴 때 오히려 여집합을 없애는 게 낫기 때문에 양변의 여집합 취하게 되면 좌변은 여집합은 없게 되죠. P 합집합 Q가 나오고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여집합은 전체가 되죠. P와 Q의 합집합이 전체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Q가 이게 성립하려면 Q가 P 합집합 Q가 이 모양상 P 합집합 Q는 Q인데 Q가 전체랑 같아져야 이게 성립하는데 문장 구조상 Q가 전체랑 같단 말은 없기 때문에 미음은 항상 옳다 보기는 어렵다. 아시겠죠? 이런 관계를 잘 따지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입니다. 별표 치세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두 조건 P와 Q가 있고 P는 Q이기 위한 P로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는 문제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해봐야 되는구나. 네.
약간 시간이 좀 살짝 넘어가려고 그래서 어차피 두 분은 남는 거라 상관없는데 연재가 조금 빨리 끝내드릴게요. 얘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선에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런 느낌이죠. 저 두 개에 대한 포함 관계인데 1번 P는 Q에 기한 필용입니다. 필용어 성립한다는 얘기는 명제만 참이 되고 오히려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디귿자가 왼쪽에 있는 디귿자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좀 빠르진 않죠?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3, 2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주어진 주어진 저 문장에 대한 필요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 참이다. 결론이 가정이 표기법상 Q가 P에 포함된다. 결론이 가정에 포함된다. 이런 관계.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A는 2보다 왼쪽. 단 둘 다 이게 좀 점 찍혀 있잖아요. 바깥에 크게 점 찍혀 있으면 안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다 등호 붙는다. 넘어가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를 만족한다? 이게 답이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렇게 했네요. 양수이다. 여기까지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는 게 정확한 답이죠. 2번. 보세요. 이게 그래요. 뭐야, 이게. 아니다? 방정식을 부정해 놨죠? 아니다? 아니다가 좀 고민스러운데? 보세요. 얘가 P고, 뭐뭐는 얘가 가정이에요. P가 아니고, 얘가 가정. 뭐뭐 하기 위한, 이게 결론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명제만 참이라는 얘기예요. 명제만 참. 그럼 그 얘기를 따라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 2면 x 플러스 2는 2가 아니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이게 참이라는 얘기, 충분히라는 얘기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가 이 순서대로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정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한다. 대우.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온다. 이면. 앞에 있는 게 뒤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가 성립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이다. 잠깐 기다려. 그것만 풀면 안 돼. 딴 것도 있어. 이 명제 대우. 이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 여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거는 x값 마이너스 1을 참이니까요.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 x가 얘를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대입하면 4 플러스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 4k는 4. 따라서 k값은 1 이렇게 됩니다.